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몸이 자연적으로 망가져요. 막 이제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무거운 물건도 못 들겠고 아픈 그냥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있어도 몸이 망가지는 게 디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드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이제 계엄령 사태 때문에 터키 케이스를 이제 스터디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조기 은퇴를 했고 8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8년을 보내면서도 뭐 크게 어렵다거나 뭐 아주 힘들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키 케이스를 보니까는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이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Olduktan sonra çalışmaya ihtiyaç duydum. Hayat şartları, ekonomik şartlar bunu gerektiriyor. Şu anda emekli maaşımız asgari ücretin altında. Asgari ücret 4250 lira oldu. Bizim maaşımız 3 milyar 400. 30 sene çalıştım, ben hizmet ettim. Bunun karşılığında bizim de maaşlarımızın en azından daha iyileştirilmesini istiyoruz. 여기 이제 영상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공직에서 30년 동안 일하시고 공무원 연금을 이제 수령하시기로 하신 분이신 거예요. 2016년 환율로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사이에 나쁘지 않은 연금을 이제 받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퇴직을 하신 건데, 계엄령 사태를 겪고 나서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 예상했던 연금 액수 자체가 줄어서 일을 다시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락한 이제 은퇴 생활을 꿈꾸셨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정말 이분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skiden 50 lira, şu anda 250 lira. Peynir aldım, sebze aldım, işte meyve, o kadar. Daha alışverişim bitmedi ama 200 lira tuttu yani.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고물가에 터키 정부가 최저임금까지 인상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물가를 올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뺏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현물 자산, 뭐 그거만큼 가치가 올라갈 자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외에는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뭐 주식이랑 부동산, 뭐 코인이나 파생상품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던 자산들 자체가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일오후 터키 이즈밀에 있는 환전소입니다. 환전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큰 폭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율표를 살펴보며 터키 리라화를 달러로 바꿔야 할지 고민합니다. 나는 충분히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무너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아찔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터키 정부의 저금리 정책 고수는 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상 초유의 물가 폭등을 가져온 낮은 금리에 터키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해라, 뭐 코인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 의견에 의하면 내가 잘 아는 서클 오브 컨피던스,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그 원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원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Defining your circle of competen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vesting. It's not how important, how large your circle i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everything. But knowing where the perimeter of that circle of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s, and staying inside of it, is all important.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걸 다 알아야지. 또 그리고 그 변화들을 계속 감지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워야지. 그래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겠다. 이건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다른 똑똑하고 훌륭하신 투자자분들보다 이제 나은 부분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들을 그나마 좀 잘 알기 때문에 이걸로 게임을 해가지고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외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못해요.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체도 그렇게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투자 환경이 아니라서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주식도 그런데 이제 코인은 더하죠. 이 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거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식 아니면 부동산 요 두 가지만 보고 사는데 진짜 2024년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나쁜 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2배 오르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떨어지는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계엄령 사태를 거치면서 나라가 흔들리면은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어쩔 수가 없이 그 나의 재산들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평생 직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면서 노동 수입이 있어야지 그걸로 이제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치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 주식이나 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어요.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그날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진짜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뭐 하나도 이제 안정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많이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잘 정리가 돼가지고 예전처럼 이제 안정적인 상황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도 2025년에는 건강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만 많으시고 2025년에는 우리 모두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